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원격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50페이지 중단원 확인 점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개념 정리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에서 양의 보호하고 음의 보호가 붙은 것인데, 양의 보호가 붙은 걸 양수, 음의 보호가 붙은 걸 저는 음수라고 하죠. 그 다음 절대값은 무엇을 절대값이라고 합니까? 원점까지 거리입니다. 거리를 음으로 나타내는 건 없습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항상 양이 되는 겁니다. 자, 유리수의 덧셈.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양수와 양수의 덧셈, 양수와 음수의 덧셈. 자, 음수와 음수의 덧셈, 음수와 양수의 덧셈. 모르면 안 됩니다. 같은 부호의 덧셈, 즉 양수, 음수, 음수는 같은 부호입니다.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음의 부호, 양의 부호, 음의 부호. 같은 부호, 같은 부호는 같은 부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호, 즉 양수와 음수와 양수일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입니다.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그 다음에 숫자는 양수와 음수는 절대값의 합입니다. 하지만 음수와 양수의 합은 절대값의 차가 됩니다. 자, 다음에 유리수의 빼기는 뭘로 고친다? 덕셈으로 고친다. 자, 덕셈으로 고치는 뒤에 있는 음수는 양수로 바뀐다. 자,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게 되면 뒤에 있는 양수는 음수로 바뀐다. 자, 유리수의 곱셈, 유리수의 나눗셈은 부호만 신경 쓰라겠죠? 풀마마, 마풀마, 마마풀. 다시. 풀마마, 마풀마, 마마풀. 마찬가지죠? 풀마마, 마풀마. 마마풀. 부호만 신경 쓰죠. 나머지는 곱하기 또는 나누기만 하면 되죠. 절대값에.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면서 위에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문제 1번입니다. 다음 수를 보기 중에서 모두 찾으시오. 첫 번째, 양의 정수. 양의 정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크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자연수라고 볼 수 있죠. 자, 자연수는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다? 5하고, 그 다음에 쭉 봅시다. 3분의 9. 3분의 9를 간단히 쓰게 되면 뭐가 됩니까? 3이라고 하죠. 그래서 3분의 9를 유리수라고 합니까? 유리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3이라고 하는 것을 유리수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확한 표현은 뭐가 됩니까? 3분의 9라고 하는 것은 정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수 3을 또는 자연수 3을 어떤 형태로? 자, 유리수 형태로 나타냈다. 형태로 나타냈다지 이것이 유리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유리수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와 같은 것하고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즉 3분의 9와 3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가장 간단히 나타냈을 때, 즉 최종적으로 더 이상 간단히 되지 않을 때 이 값을 가리켜 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인 값이라 합니다. 이 최종적인 값은 뭐가 됩니까? 양의 정수가 되고 3분의 9는 양의 정수는 아니죠. 유리수죠. 그래서 이 3분의 9라고 하는 3을 유리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3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3분의 9. 다음 음의 유리수. 자, 음의 유리수니까 무엇이 됩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7. 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자, 마이너스 1.7. 그 다음 뭐가 됩니까? 플러스 3.5.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질까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1번 4 플러스 4의 절대값, 2번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 3번 절대값이 3인 수, 4번 절대값이 2.6인 음수. 자,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4의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뭡니까? 플러스 4와 0 사이의 거리입니다.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는 자, 0과 3,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 거리죠. 3분의 2가 됩니다. 자, 다음 절대값이 3인 거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바로 절대값 3이 되는 거죠. 원점까지 거리가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대값이 2.6인 거 중에서 음수인 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6이지.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OX 문제입니다.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음 문장이 오르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를 괄호 안에 쓰시오. 첫 번째, 수입 5,000원을 플러스 5,000원으로 나타내면 지출 3,000원은 마이너스 3,000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플러스 5의 절대값,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비교할 때 플러스 5가 더 플러스의 절대값이 크다. 아니죠? 같죠? 왜? 여기도 5, 여기도 5가 되니까 같습니다. 틀립니다. 다음, 가로 열고 플러스 4, 가로 닫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빼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5, 가로 닫고는 이걸 뺄셈이죠. 자, 빼기가 더하기로 고치게 되면 뒤에 오는 거 부호는 바뀐다겠죠? 더하기로 지금 뒤에 오는 거 부호는 바뀌어가지고 정답은 지금 플러스 9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됐죠? 틀립니다. 다음,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4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4이다. 이것을 풀어가지고 설명하자면 마이너스 1이 몇 번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1이 4번 곱해진 거죠? 자, 마이너스 1이 4번 곱해질 때. 자, 우리가 부호 계산하고 숫자 계산 따로 한다 했죠? 부호가, 마이너스의 부호가 몇 개 있어? 짝수개 있으면 부호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그 다음에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분의 2죠. 역수라고 하는 건 분자 부호 바뀐 겁니다. 분자 부호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부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그래서 이거 역시 맞다. 그래서 맞은 거는 1번, 2번, 6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계산 문제입니다. 맨 처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배웠던 방금 전에 설명했던 위에 있는 거 기본 개념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즉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덧셈 뺄셈은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미리 좀 설명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절대값이 다른 부호의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빼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곱하기 서로 다른 부호의 빼기 문제, 곱하기 문제야. 네 번째는 서로 같은 부호의 나눗셈 문제야. 그죠? 자, 이건 직접 계산하면 되죠. 두 번째 거는 일단 고친 다음에는 빼기는 뭘로 고쳐? 빼기는 더하기로 고치게 되면 뒤에 오는 거 부호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죠? 자, 부호 계산합시다. 부호 계산을 먼저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2.8 더하기 1.2 덧셈은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일 경우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절대값의 차, 즉 2.8에서 뭘 빼? 1.2를 빼면 된다. 그럼 계산은 뭐가 된다? 이 앞에 계산은 1.6이 된다. 1.6이 되는 거고 부호는 앞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된다. 다음, 자, 플러스 2분의 7 더하기 플러스 3은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 되죠. 2분의 7 더하기 3이니까 얼마 됩니까? 3과 2분의 7.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3과 2분의 7을 이렇게 나타냈겠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과 2분의 7 사이 가운데 점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3 곱하기 2분의 7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가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됩니까? 6하고 7이니까 2분의 13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플러스 9분의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자, 부호계산 어떻게 한다? 풀, 마. 나누기는 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 풀, 마, 풀. 자, 곱하기와 나누기에서는 이와 같은 부호계산을 먼저 한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호는, 자, 세 번째 문제. 플러스 9분의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은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계산은 곱하기 하면 되죠? 9분의 8 곱하기 4분의 3. 자, 약분하게 되면 2. 약분하게 되면 3. 자, 분모에는 뭐가 있어? 3밖에 없죠. 분자에는 뭐밖에 없고 2가 있죠.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다음 나누기는 뭘로 고친다? 나누기는 뭘로 고쳐? 곱하기로 고친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게 되면 뒤에 오는 거 뭐가 온다? 역수가 온다. 역수라고 하는 거 부호는 변함이 없지만 분자 분모가 바뀐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7분의 3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7로 바뀝니다. 자, 마마풀. 그 다음에 부호형 끝났죠?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죠? 6 곱하기 얼마? 6 곱하기 3분의 7.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14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플러스 6분의 5 마이너스 가로열고 빼기 가로열고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닫고는, 자, 여기는 빼기가 더하기로 고치게 되면은 뒤에 오는 그 부호가 바뀐다. 바뀐다? 바뀐다. 그렇죠? 자, 이것은 모든 것이 어떤 거야? 더하기 문제죠. 결합법칙을 통해서 해도 되지만은 직접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가 6이니까 6으로 통분 가능합니다. 자, 분자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은 2가 됩니다.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5, 그 다음에 2분의 1은 플러스 3.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6분의 뭐가 됩니까? 70. 6분의 10이 되는 거죠. 자, 약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얼마 돼? 2, 50, 2, 3은 6. 3분의 5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넣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플러스 5분의 4 나누기 가로열고 마이너스 7분의 2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열고 마이너스 10 가로 닫고는, 자, 나누기는 뭘로? 곱하기로 고치게 되면 뒤에 오는 거 분자 분모가 바뀐다. 2분의 7로 바뀐다. 곱하기 마이너스 10 플러스 5분의 4.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배웠기 때문에 어떤 결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초기에 하는 방법이고,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일단 부호는 뭐가 될까요? 음의 부호의 개수가 몇 개 있고? 2개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되는 거죠. 그죠? 또는 풀마, 여기서 계산하면 마마 풀이 되는 겁니다. 5하고 10, 2가 되는 거고, 2하고 2. 자, 분모에는 없죠. 분자에는 뭐가 됩니까? 28만 들어가죠. 28.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28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51페이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페이지. 자, 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자, 5번 문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어떤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두 수에 대응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10이다. 이 두 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조건은 절대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그죠? 어떤 두 수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야? 거리가 10이란 얘기야. 세 번째 조건.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두 수를 구하라. 수학적 문장을 분석할 때는 이와 같이 하나하나 분석하는 습관이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같은 수직선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이와 같은 직선 위에 대응시킨 것을 수직선이라고도 하고, 이와 같은 원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을 수직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절대값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입니다. 부호가 반대야. 무엇인지 몰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10입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이란 얘기죠. 10. 그리고 절대값이 같으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겠죠. 그렇다면 이 거리는 뭐가 돼? 5가 되고, 절대값으로서 이 거리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 사이 거리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5만큼 가끔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5만큼 가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두 수는 뭐가 됩니까? 두 수는 구했죠.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5가 된다. 아무리 쉬운 문제도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좀 재밌습니다. 그와 같은 재미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해를 해야지 수학을 구하다가 틀렸다
틀렸을 때 좌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을 때 그것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학을 하게 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난 못 풀어 하는 순간에 수학은 절대 안 풀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 자아 존중감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사회 나가서도 자신감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뽑죠. 그럼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들다 보면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성적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20문제가 되고 30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 한 문제를 풀었으면 그 다음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어떤 학생들은 20문제를 부여하게 되면 한 첫 번째 문제 풀고 두 번째 문제 풀고 세 번째부터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못 풀어 또는 풀기 싫어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항상 수학적 문제는 한 문제 끝난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 문제 풀고 또 자기 스스로 템포를 조절해 가면서 두 번째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패턴을 여러분이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어떤 그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공부하는데 좀 그 결과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6번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는 다음 그림의 갈림길에서 가장 큰 그를 따라가려고 한다. 이때 지연이가 도착하는 장소를 말하시오. 자, 갈림길에서 가장 큰 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을 빼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 개가 있구나. 가장 큰 수가 들어가야겠네. 자, 맨 처음에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이 마이너스하고 2라고 하는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나타내는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큰 것이 어떤 겁니까? 마이너스하고 2 중에 큰 것이 2가 되죠? 이쪽으로 가야겠죠?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세 개의 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9. 자, 어떤 것이 가장 클까요? 자, 일단 이거는 분수, 유리수, 이건 뭐 수죠.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5니까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로 약분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니까 너무 또 헷갈려? 자, 그러면 우리가 흑으로 나타내볼까? 자, 2.9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고, 그죠? 마이너스 3.7은 3, 2, 6, 마이너스 2점 얼마 됩니까? 7을 3으로 나누게 되면 3, 2, 6, 1을 해가지고 2.333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나타낸다?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다음과 같은 수직선이 나타나는 것이 크기를 나타낼 때 수직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가면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그죠? 자,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333만 중에서 가장 큰 게 당연히 마이너스 1.5가 가장 크겠죠. 마이너스 1.5. 그죠? 그 다음에 큰 거는 마이너스 2.33, 즉 마이너스 3분의 7. 그 다음 큰 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그죠?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0을 중심으로 양수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0을 중심으로 음수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크기 부동호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건 어떤 겁니까? 마이너스 5가 가장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5로 갔을 때 그 위치가 뭐니까 도서관이 된다. 도서관. 자, 그래서 장소는 어디가 된다? 도서관이 된다. 도서관. 그렇죠?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다음 계산 과정에서 가나에 이용되는 연산법칙을 말하시오. 자, 연산법칙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교환법칙은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5가 같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교환법칙. 교환법칙인데 더하기입니까? 곱합니까? 더하기니까 덧셈의 교환법칙. 즉 이와 같이 계산하여도 계산 결과가 바뀌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4 더하기 5하고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주어져 있는데 얘를 먼저 계산한 거하고 뒤에 걸 먼저, 즉 앞에 거 3 더하기 4하고 뒤에 거 4 더하기 5를 계산한 거하고 그 계산 결과가 일치한다. 자, 이건 어느 것을 먼저 계산하여도, 즉 어떤 것을 먼저 결합하여 계산하여도 그 계산 결과가 일치한다. 그 결합법칙이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덧셈의 결합법칙. 곱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법칙입니까? 플러스 4분의 9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플러스 4분의 9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로 됐다면은, 자, 여기서는 무엇과 무엇이 바뀐 거예요? 앞에 거하고 두 번째 것이 바뀐 거죠. 왜 바꿨습니까? 계산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덧셈의 무슨 법칙? 교환법칙이랍니다. 교환법칙. 자,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이 밑에 것처럼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중괄호 열고 괄호 열고 플러스 4분의 9 가로 닫고 더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4분의 1 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 자,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와 같이 연산자가 더하기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하여도 그 계산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건 뭐다? 분모 같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계산했을 때 계산이 빠르고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라. 방금 전에 했죠. 어떤 것을 먼저 결합한 다음에 계산하여라. 결합법칙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그래서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다음 8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2 빼기 3분의 1 나누기 중괄호 열고 가로 열고 마이너스 10분의 3 곱하기 가로 닫고 곱하기 6분의 5 중괄호 닫고는, 자, 어떻게 계산한다? 직접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걸 먼저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게 여기 있는 게 두 번째, 여기 있는 게 세 번째.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빼기 3분의 1 나누기, 먼저 여기 있는 걸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약분하게 되면은 2가 되고 약분하게 되면 2가 되죠. 자, 부호는 뭐가 돼? 마풀 마가 되고, 분모에 남아있는 것이 2하고 2, 4분의, 분자는 1과 1 남아있기 4분의 1. 그렇죠? 1. 자, 이와 같이 중괄호가 맨 처음에 오게 되면은 가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작은 것이 효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오니까 이와 같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효괄호로 바꿔가지고 풉니다. 이렇게 뭐 중괄호를 풀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중괄호가 있게 되면 혹시 이 안에 무슨 효괄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같이 효괄호 놓고 보면 괄호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나누기를 계산하는 거죠. 자, 이 쓰고, 자, 이거 나누기 하는 뭐입니까? 풀. 그 다음에 3분의 1 나누기는 뭘로 고쳐? 곱하기로 고칠 수 있죠. 그럼 뭐가 돼? 분자 분모 바뀌죠? 1분의 4. 자,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3분의 4, 즉 2 더하기 3분의 4가 되고, 이와 같은 값은 3분의 무엇이 됩니까? 이 값은 흐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3분의 뭐? 10이라고 하는 거 흐로 나타낼 수 있고, 물론 앞에 있는 프로 양의 부호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3분의 5 곱하기 대괄호 열고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중괄호 열고 2분의 1 더하기 효괄호 열고 마이너스 3분의 2 가로 닫고 제곱 나누기 3분의 4 중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는, 자,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5 곱하기 첫 번째 풀어야 될 건 이거죠. 두 번째 풀어야 될 건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어야 될 건 2분의 1에다가 이 결과. 네 번째 풀어야 될 건 이 더하기 6분의 1과 이 중괄호에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분의 2와 이 대괄호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 자, 대괄호 열고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중괄호 열고 2분의 1 더하기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과 계산하면
9분의 4. 자,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게 되면 뒤에 오는 거 부호가 바뀐다겠죠? 부호가 아니라 분자 분모 바뀐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것이 효가로, 이것이 중가로가 돼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약분하게 되면 1.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더하기 얼마 됩니까? 분자에 3만 있고 분모에 1만 있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원래 중가로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효가로로 그냥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여기 효가로가 되니까 여기는 뭐라 해야 돼? 중가로가 되겠죠? 아니, 여기를 그냥 중가로, 대가로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3분의 5 곱하기 중가로 열고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3분의 1 더하면 뭐가 됩니까?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는 6분의 5고 6분의 1을 뺀 것과 같죠? 얼마 됩니까? 6분의 4. 그죠? 6분의 4를 통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6분의 4를 통분하게 되면 3분의 2. 3분의 2.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계산하게 되면 최종적인 답은 지금 9분의 10이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3분의 10, 2번은 9분의 10입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다음 4개의 유리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곱한 값 중에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값을 말하시오. 자,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자,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작은 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값은 0.5가 되는 거죠. 자, 곱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가 됩니까? 가장 큰 거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양이 되는 거죠. 왜 이 두 개가 그냥 0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양이 변하니까 절대값이 큰 것을 택하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것을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하고 얘를 곱하면 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양을 곱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7 곱하기 0.5 이와 같이 곱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될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작은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작은 것을 두 번째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가장 적겠죠. 그렇죠.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가장 적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부호는 음이 돼야 되고, 이 두 개가 이 0.5보다는 크니까 이 두 개의 곱이 절대값이 가장 큰,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0.5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을 곱해줘야지 가장 적은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줘야지 부가 음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했을 때가 가장 적다. 계산은 직접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가장 큰 거는 얼마 됩니까? 2분의 21이 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2분의 21,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거는 마이너스 2분의 63이 되겠죠.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효빈이와 민재는 계단을 오르기 놀이를 하는데 가해를 이기면 1칸, 바해를 이기면 2칸, 보를 이기면 3칸 올라가고 지면 1칸을 내려가기로 하였다. 다음 표는 가위바위보를 10번 했을 때 10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긴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효빈이와 민재는 처음 위치에서 얼마나 올라와 있는가. 자, 효빈이는 가해를 이기는 겁니다. 가해를 2번 내서 이겼고, 바해를 3번 내서 이겼고, 보를 1번 내서 이겼고, 이 표를 분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진 건 몇 번. 자, 이것이 2번, 3번, 1번이니까 6번을 이겼다는 거죠. 그럼 진 횟수가 몇 번이라는 얘기야? 10번을 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진 거죠. 즉 2번, 3번, 6번 했으니까 진 거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민재는 가해를 2번에 이겼고, 바위는 이기지를 못했고, 보는 2번에 이겼으니까 4번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진 건 몇 번입니까? 6번을 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직접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가해를 냈을 땐 문제를 다시 올라가도록, 가해를 이기게 되면 1칸 올라간다는 얘기야. 보를 이기면 2칸 올라가고, 바위를 이기면 2칸 올라가고, 보를 이기면은 3칸을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해를 이겼을 때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현재 위치에서.
근데 바이를 이격할 때는 두 칸 올라가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보를 이격할 때는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3. 칸이 좀 적네? 곱하기 3. 곱하기 3. 그렇죠? 그럼 최종 위치는 어떻게 되냐? 가이를 두 번 했을 때 위치는 2가 되는 거고, 효빈입니다. 바이를 두 번 내서 이겼으니까 6번 올라간 거고, 보를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해서 이겼으니까 그때 위치는 현재 위치보다 3칸 더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재 같은 경우는 가이를 두 번 냈으니까 2가 되는 거고, 1이 아니라 2가 되는 거고, 바이는 한 번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0이 되는 거고, 보는 두 번을 이겨냈으니까 한 번당 3칸 올라가니까 6칸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근데 적을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를 만큼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로부터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그럼 효빈이는 자, 가이를 냈을 때 2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바이를 냈을 때 또 6칸 올라가고, 또 보를 냈을 때 3칸 올라가고, 하지만 몇 번을 졌어? 4번을 졌다는 얘기야. 그럼 최종적인 위치는 어디야? 자, 2 더하기 6 더하기 3 얼마가 됩니까? 10이라서 4를 뺀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7이 됩니까? 7? 그래서 7칸이 현재 위치로부터 올라가 있다. 다음, 민재라고 하는 학생은 자, 2칸 더하기 0칸 더하기 얼마? 6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밑으로 6칸. 그러니까 몇 칸? 2칸. 그죠? 현재 위치로부터 2칸 올라가 있다는 거죠. 2칸. 자, 물어본 경우니까 현재 위치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효빈이는 현재 위치로부터 7칸, 민재는 현재 위치로부터 2칸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과 페이지 54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